안녕하세요. 이번에 VNT 마지막 시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지금부터 건물 건설 됐다. 지금부터 건물 건설 붕괴 그리고 방치 사건과 건물을 짓는 그 외에 건물을 짓는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붕괴 사건, 방치 사건, 그다음에 그 외의 해결 방안, 건물 짓는 방식과 안전, 저의 소감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붕괴 사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사건의 사례를 두 개를 총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용산 4층 건물 붕괴 사건.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사람이나 인명피해가 없다는 말인데, 하지만 문제점은 당연히 존재했죠. 거의 무너질 뻔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망정 거의 방치해놨어요. 방치해놔가지고 진짜. 그리고 또 붕괴되기 한 달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이게 얼마나 돈 받을 일이지. 뭐 우리 잘못이 더 크긴 하지만 뭐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인데, 보시면은 땅바닥이 완전히 꺼진 상태죠. 상세를 보시면은 경고를 했으나 동작구청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의 2018년이 돼서야 받아들였다는데, 와, 이거는 지금 연도가 2024년, 거의 6년 전. 와, 무너진 원인으로는 집안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부족했다. 전문가들은 집안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을 더 설치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왜냐, 돈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유치원이 붕괴됐으니까 이제 해결해야 할 방안도 생각해야죠. 수습으로 상도 초등학교를 동원하여 상도 유치원 재건축이 열릴 때까지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도 초등학교의 그 사건도 뭐 조금 그렇죠. 아무튼 붕괴 사건이었고요. 이제 방치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포남동 상가 건물 방치 사건. 피해 보행이 불편해지고 미관저해. 미관이란 게 보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전기로는 2009년에 사업비를 160억 1억도 아닌 160억 투자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진짜. 근데 2010년에 골조 공사가 이뤄진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건데, 거의 귀신의 집, 거의 담력 시험할 정도로 거의 무섭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촌이 녹슬어지고 부식되고 게다가 또 이게 보시면은 녹이 슬었어. 거의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 묵병강변 폐건물입니다. 그 사건의 계기는 1990년 착공의 골조공사를 끝내고 공사를 끝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1994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근데도 여기서 보는 의문이 좀 생겨요. 어째서 그 토지 주인이 그렇게까지 소유한 이유가 뭘까요? 몇 년 동안이나 이거를 방치해놨는데도 그 토지 주인은 아직도 그 건물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그 의문이에요. 이게 왜일까가 좀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자기에게 손해가 보니까 그래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또 손해보는 거 아닌 건가. 피해, 그로 인한 피해, 건물에 대한 붕괴나 뭐 그런 피해는 없지만 관광객이 놀러 오면은 거의 귀신의 집 같이 무서운 느낌을 받아서 큰일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큰일이야. 네, 여기까지 방치 사건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인데 건물 붕괴와 붕괴를 각각 따로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붕괴 건물 예방법은 정기적 건물 검사, 안전기준 준수, 법적 기준 준수인데 우선은 안전기준 준수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이것만 잘 설명해보자면, 건축으로 사용될 자재들이 안전기준에 가려하는지 검사하는 것이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그리고 또 방치 건물 대책, 방치 건물에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불어넣는다. 다시 말해 재건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폐건물을 재활용하여 미술관이나 여러 관람할 수 있는 장소나 영화관 비슷한 걸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바로는 미술관을 거의 예로 들어서 만든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안전을 위해 몇 가지는 다듬고 어르신들이나 여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칠 때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방식과 안전. 우선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 보면은 우선은 시트, 인테리어 자재 요거 두 개만 하기를 보자면은 투습 방수 시트, 습기는 투과하고 물은 막아주는 것. 기밀 방습 시트, 거의 단열재가 안에 사용된 습기가 단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자재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화나 내수, 방수, 향균 성능이 뛰어난 것들, 그 다음에 시공성, 자기나라의 공기가 잘 통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 주제에 맞는 색상과 질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골조공사, 이 골조공사에 대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면에 따라 멍줄 작업, 다시 말해 건물의 상세한 배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예 땅바닥에다가 먹을 칠하는 겁니다. 먹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근 배치, 설계나 철근 비에 따라 그 외에 설계나 철근 비에 따라 배치 간격을 정확하게 하고, 내진 설계라면 배치 간격 위치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제작. 큰 기존의 콘크리트 타선물을 복잡하고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의 건물에 그 먹칠칠한 그 짝짝짝 하는 거죠. 타설, 형틀과 철근 배열이 끝난 틀에 콘크리트 타설 구석구석을 보여야 하고, 기포가 새지 않게
촘촘히 부어야 합니다. 뭐 지나가는 콘크리트에도 발자국 같은 것도 남기면 안 되고요. 그 발자국이 거기에 남겨질 일은 없지만 거푸집을 이제 해제하는 겁니다. 재활용 위에 다시 쓸 수도 있고요. 네, 아까까지가 골조공사였고 그 외에 번외로 건축 방식, 시공 방식이 있습니다. 건축 방식은 목구조, 벽돌구조, 시멘트 블록 구조. 목구조는 목재를 사용하여 뼈대를 구성하는 거고, 시멘트 블록 구조는 시멘트 블록과 몰탈로 내력벽을 쌓아 구성하는 겁니다. 그 외 철근과 몰탈을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시공 방식으로는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거푸집 속에 철근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 일체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인사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VMT 찍으면서 저의 꿈에 좀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거를 계기로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또 VMT가 아니어도 제가 따로 컨텐츠를 준비해서 따로 영상을 찍을 생각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 제품 리뷰라든지 그런 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제 생각을 넓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